반갑습니다. 생교평가단 신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된 뭐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고3, 고2, 고1들이 이제 저마다 어떤 변화되는 입시 속에서 저마다 다 자기네들이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1들, 예비 고1들이 사실 희생양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고교학점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존재하고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선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미국식으로 시작한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그죠? 예,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소위 그러면 뭐 생기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런 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지만,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교육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저희 말하면 이제 양극화 문제가 교육에서도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과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간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진 상수로 고교학점제를 이미 이제 3월 달이면 시작을 할 거고요. 그걸 바꿔서 하던 거를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4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나왔는데 5월 달 중간고사 때부터 고교학점제의 9등급으로 원래 돌아선다, 혹은 뭐 등급제를 폐지한다, 이럴 수는 불가능하기에 지금 예비고를 학부모님들은 물론 여러분이 고2, 고3 때 올라가면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큰 틀에서 예고된 이런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신 5등급 체제와 그리고 수능에서 과학 과목이, 사회 과목이 사라지고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문이과 모두에게 치러지는 이 형태의 어떤 확정적인 변화에 맞춰가지고 입시를 세워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1 학부모로, 물론 중학교 때도 생기부를 써봤지만 중학교 때 생기부는 거의 여러분들이 신경 써보지도 않았고 특목고 자사고와 관련한 분들 외에는 떠본 적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만나는 생기부에 대해서 아마 고민거리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까지 6가지만 실천하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일종의 순서들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미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영세고 학생들은 이미 학교가 다 정해져 있고요. 일반고는 이제 교육청에 따라 가지고 1월 중에 결정되는 학교도 있지만 또 2월 중에 결정되는 학교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학교를 찾아가 많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데요, 현재 25학년도 입학생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갖고 3년 동안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안입니다. 이게 있는 곳이 있고요, 아직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어도 그래도 2월달, 즉 신학기 전까지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가 정해지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고등학교가 이제 정해지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이제 뺑뺑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되는, 이제 추첨으로 확정되는 케이스는 2월달에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그의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안이, 이건 25학년도는 2학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한 학기 단위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마무리하던 생기부를 1년에 2번 마무리하는 거죠. 즉 8월 말까지 한 번 1학기에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다 마무리하고요, 2학기에 관련된 모든 과목은 또 2학기에 마무리를 하고, 2학기 마무리할 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행특, 이 4가지만큼은 그거는 학기별이 아니라 학년별로 마감하는 거고요. 1년에 생기부를 마감하는 시점이 2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직 저는 1학기 때 여러분이 완성한 8월 말에 완성하고 9월 달에 만약 되면 8월 달 말에 쓴 것을 고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좀 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학기별로 생기부가 마감이 되면 지난 학기 거는 그 하의 학년에 제가 알기로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연말에 다 1학기 생기부의 내용도 완전히 갈아엎고 그런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박사님도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한에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만약 바뀌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더 여러분은 학기에 달려 이렇게 충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안을 저희가 한 페이지는 이제 상산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역시 상산고니까 정말 선택 과목이 많고 이제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사고를 가야 되는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선택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은 선택자가 0명은 아니고 한 5명, 4명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많은 과목은 몇십 명, 100명 넘게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적게 듣는 소위수 과목들이 과연 일반고에서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일반고에서 과연 그게 개선이 될 것인가? 그러면 아니면 다 공통교육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공통교육 과정이 뭐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면 또 과학교육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몇 개, 한 학기면 뭐 저는 막 고작해 한두 개일 것 같고 하나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것도 쉬울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이미 고교학점제라는 마음속에서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에 따라가지고 유불리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아직 일반 고등학교는 이렇게 편성안이 나와 있는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봤는데, 이제 상성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AP 과목도 이제 집어넣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2, 3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에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일반 진로 융합 이 세 가지거든요. 전문교과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전국 단위 자사고가 되게 불리해질 것 같아요. AP 과목들은 다 전문교과였으니까.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 일반이 되든지 진로가 되든지 융합이 되든지 선택이 뒤에 붙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총 114학점을 선택을 하는데 학기별로 학점을 선택할 때 어떤 이상적으로 일반이 몇 프로, 뭐 진로가 몇 프로, 융합이 이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과목 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2년 뒤에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쓸 때 어느 정도는 1학년 때부터 좀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악과에서 확실하게 내가 물리라는 과목이 그리고 이제 천문 우주와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반 진로 융합에서 다만 여기서 융합 과목은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니까 선택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요 어떤 골고루 일반도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게 일반은 수능 과목이라는 뜻이고요. 진로 과목은 이제 그동안 했었던 진로 선택 과목과 거의 동일하고요. 융합 과목은 과목이 문과 이과가 섞인 그런 융합적인 과목이니까 저는 융합 과목이 많다고 해서 등급이 안 나오고 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요새 융합적 인재,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전공학부나 이제 그런 학부에 진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번 3학년 1학기까지 한번 저희가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일단 편성표를 보고 네가 일단 큰 틀에서 1학년 1학기는 이미 정해놓은 상태고 사실 1학년 1학기 때는 그렇게 많은 과목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선택이 진짜 많아지니까 아마 3학년 1학기까지 한번 선택에 한번 이런 네가 플랜 A, 플랜 B를 짜서 네가 이 정도 갈성적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 과목 1등급 학생이 옛날에는 뭐 몇백 명 안 나왔지만 지금은 뭐 몇천 명 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 것들과 고려해서 내가 갈 수 있는 플랜 A, 플랜 B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쉽게 말하면 학점 선택 과목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고민의 2학년 때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많이 듣는 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이 듣는 과목은 더 많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 폐가 꽉 차갔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안 듣는 과목은 더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건 폐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많이 듣는 과목은 이게 수능 과목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세특을 잘 써주는다고 소문이 난 선생님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고교학점제는 또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이게 수능의 등급제와 그리고 수능이라는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고교학점제가 유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듣거나 세특에 유리하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우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채우거나 이런 과목에 몰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작은 소인수 과목으로 그죠? 작은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맞는 마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을 듣는 건지 모를 정도 그렇게 어떤 자기의 미래와 어떤 직접적으로 친화된 그런 활동들을 어떤 학업으로 하기가 대단히 실제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게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의 모순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여하튼 제도를 악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용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을 할 때 그죠? 이 두 가지 조건 많이 듣는 과목과 그리고 세특을 잘 써주는 선생님들의 어떤 족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전에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학기 간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1학기에 뭘 듣고 2학기에 뭘 들었냐가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세포와 물질대사와 이제 화학과 물리학과 생명과가 한 학기만 듣게 돼 있으니까 이제 듣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수시 앞두고 1년 동안은 완전히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수학과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랑 예를 들어 가지고 세포와 물질대사를
학기별로 나눠서 들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세포와 물질에서 먼저 들을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나중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도별로 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학기와 2학기가 어떻게 연계됐는지도 이제는 생기부가 사실상 2번 마감이 되는 거니까 그 연결성과 연결고리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는 거는요. 2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선택하는 과목들이 나오잖아요. 그 학업기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 마치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올라갈 때 학업계획서를 써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해마다 그쵸?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선택하는 과목들을 학업계획서를 써보면서 그 내용이 나중에 상당 부분 내가 그러니까 나와의 미래를 통해서 6개월 전에 미리 약속한 거고 그걸 수업을 통해서 실현한 것이 최종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둘의 어떤 간극을 좁히면서 여러분들이 생기부의 방향성을 그쵸? 사전에 내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썼던 학업계획서로 어느 정도 초안을 어떻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예비고일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길고 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생기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박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죠. 그냥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시제도 바뀌는 첫 해에는 입학생들 중에서 재수생 비율이 급감합니다.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게 되면 재수생 입장에서는 그 제도에 적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아무래도 그 전년도 입시에서 좀 하향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좀 이렇게 재수를 안 하려고 하게 되죠. 바꿔 얘기하면 올해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시행착오나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 대한민국 입시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제도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것보다는 경쟁률이잖아요. 상대적인 경쟁에 그 압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한테 있어서는 또 딱 그만큼 유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예비 고1들의 경우에는 이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올해 예비 고2들이 어쩌면 가장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비 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복받은 선택받은 세대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제도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입시에는 사실 운도 중요해요. 사실 올해 예비고이들은 사실 입시에서 무시한 재수생들, 그러니까 재수생 입장에서는 내가 물회생지 1, 심지어 서울대비해서 2까지 해놓고 다시 고1 때 배운 통합강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쉬운 선택은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깨알같이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입시 결과가 엄청 좋았거든요. 뭐 사실상 100%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면 공대, 의대면 의대, 뭐 경제학과면 경제학과 뭐 등등등 해서 거의 뭐 제가 손댄 친구들 거의 싹 다 붙였거든요. 그런 애가 있는 거죠.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저라는 사람이 바꾼 것도 아닐 것이고 왜 결과가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의대 증원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대 쪽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대라든지 자연대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압력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은 예비 받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만한 친구들이 정말 한 끗 차이로 다 붙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추합에서 마지막 연락받았다는 이런 친구들도 제가 여러 만나봤는데 네, 그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전체적인 경쟁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받은 예비 고1 세대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